자, 오늘의 8위 소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 청와대 입성 직후에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이 계좌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 내용인데요. 최고화 기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네. 특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그 가족들의 계좌에서 가족회사인 정강에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입금된 정황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와중에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계좌에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2014년 5월이고요.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그 정확한 돈의 성격은 파악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입금된 돈을 특검에서 주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그 행적에서 뭔가 의혹의 좀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제 원래 대기업 사건을 저도 수임해서 해보면은 대기업마다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사전에 수임해서 했던 사건의 선임료가 우연히 청와대로 간 후에 입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뇌물이 즉 대가성 있는 그런 뇌물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실제로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에 이제 자신이 계속해서 변호사로서 담당했던 그런 사건 관련해서 검찰청을 찾아가 담당 수사검사를 만났다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이런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행적 등을 비추어 볼 때 혹시라도 이 기업 등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자 뇌물 성격이 있는 금원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특검이 갖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 차은택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수의를 입고 저렇게 한 법정에서 만난 거는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차은택 씨 굉장히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미르에서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는 최순실 씨가 제안해서 시작된 것이다. 다른 고영태 씨나 이런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고요. 네. 그렇지만 최순실 씨는 미르에 아무 직함도 없지 않았느냐, 이사회라든지 무슨 임원으로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렇지만 차은택 씨에 따르면 최순실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관여를 했고 그거는 역시 또 박 대통령이 하시는 일과 연관된 일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했다. 네. 그런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네. 순방 행사 이런 관련 얘기들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르 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류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그때 미르 재단이 주체가 돼가지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은 싸이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문화 행사 기획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사실 컨텐츠 제작이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순방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미르 재단에서 그 관련한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실무를 차은택 씨가 했을 수 있고요. 오늘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진술 같은 것들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최순실 재판에 박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자,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일이다라면서 일을 추진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은택 씨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뭔가 자기한테 얘기할 때 대통령이 정말 문화융상에 관심 많고 한류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이런 대통령의 말이다 이러면서 이런 전언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차은택 씨가 직접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전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증언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온 상태인데요.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자, 헌재의 변론 심리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엄격한 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네. 법관들의 어떤 법리적인 어떤 결론만 지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재판관들이. 네.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격히 볼 때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의 특성상 일반적인 재판보다는 넓은 그런 그 반영 범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해당 재판에서는 지금 이 증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이미 헌법재판소의 증언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또는 참고인 조서가 작성되어서 그 내용이 이미 같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순위 내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